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SAP S4 하나 구축 사례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BST 파트너스 김영문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어떠셨어요? 예, SAP ECC 6.0 등 기존 버전에서 새로운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S4 하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버전 1511에 대한 신규 구축 사례입니다. 국내 최초 오픈 사례가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BSG 파트너스가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진행하실 두 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BSG 파트너스의 컨설턴트 분들이고요.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이제 제목처럼 리얼한 이야기를 이제 기대하고요. 예, 백이영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정찬성 부장. 예, 반갑습니다. 정찬성입니다. 예, 두 분 다 굉장히 잘생겼죠. 네, 이 두 분은 실제 이제 S4 하나 프로젝트를 경험하신 국내 몇 안 되는 컨설턴트 분들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S4 하나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SAP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S4 하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P사라고 이제 약칭을 했습니다. 구축 사례. 그리고 이제 S4 하나 1511 버전인데, 현재까지 나온 최신 버전이죠. 이거에 대한 기능적인 변화라든지 저희가 구축했던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SAP 변천사라고 했는데, 뭐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간략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백이영 부장님. 지난 시간 다뤘던 내용이라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1, R2, R3를 거쳐서, 네, 다음. 2004년에 넷위버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ECC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2011년 하나DB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DB 기반의 ECC가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스윗 온 하나라고 해서 부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작년이죠. S4 하나가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존 ECC하고 많이 틀리게 테이블 구조부터 해서 많은 어떤 변화 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최적화된 솔루션이 이제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S4 하나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 쪽만 특화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EC하고 똑같은데 재무 쪽만 바뀐 버전을 우리는 S4 하나 파이낸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재무뿐만 아니라 물류까지 전체 버전이 이렇게 S4 하나로 특화해서 나온 그 버전을 우리는 S4 하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솔루션마다 버전이 붙는데, 예를 들어 1503 아니면 뭐 1511 이런 버전이 붙는데, 이 버전들은 다 이제 연도에 출시된 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합으로 해서 이런 버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4 하나 파이낸스만 별도로 구축을 했을 때 뭐 1503, 1605 이렇게 버전이 네이밍되고, 전체 이제 물류까지 통틀어서 했을 때 1511 이런 식으로 별도로 또 네이밍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S4 하나 파이낸스만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이들 이제 S4 하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첫 번째로 화면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yes,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올이라고 해서 그 HTML5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별도로 이 웹 기반으로 된 그런 솔루션이 이렇게 새로 UI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올이라는. 근데 그 반면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UI들이 이제 다 없어졌냐? 그게 흔히 우리 얘기를 하는 SAPV라고 표현을 하는 SAP GUI가 다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SAP GUI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해서 피올이라고 하는 이런 UI가 제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이 S4 하나의 그런 SAP GUI 버전으로 보는 이 S4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동안 SAP를 쓰셨던 분들은 익숙한 화면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음 이 화면이 바로 이제 드디어 이제 피오리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이 피오리에 처음 접속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웹 기준으로 웹 베이스의 그런 UI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지금 화면이 이제 피오리에 첫 번째 로그인을 했을 때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하얀색 이런 그 격자 구조로 생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타일 또는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앱은 흔히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는 어플하고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오리는 먼저 좀 별도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설치나 라이선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S4 하나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트랜잭셔널 앱이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매니지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 그런 앱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매 오더를 관리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SAP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좀 이렇게 그 단순화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화된 배경은 모바일이라는 어떤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단순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어떤 내용들이 제공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원하는 필드를 이렇게 찍어보면 드릴다운 해가면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그 SAP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향후 이제 트렌드는 이런 그 디바이스를 넘나드는 태블릿이나 PC, 모바일을 넘나드는 그런 우리가 이제 HTML5 기준의 어떤 기반의 앱들을 계속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기존의 셋9에서 만들었던 트랜지션들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일부 이제 현업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단순해서 쓰겠냐 이런 얘기도 처음에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다 이제 담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이따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했는지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런 피오리 앱은 그 디바이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앱은 뭐 모바일에서만 쓰겠다 아니면 뭐 데스크탑이나 태블릿에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앱 지정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런 앱은 직접 뭐 구매 오더를 만든다든지 하는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트랜잭셔널 앱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앱이 이제 분석 앱, 아날리티컬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리티컬 앱은 기존에 우리 이제 BI 쓰셨던 분들이라면 좀 많이 눈에 익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벡스 아널라이저와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S4 하나에서 가장 강조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실시간 분석인데 이러한 기능이 바로 아날리티컬 앱 이런 걸 통해서 구현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보면은 예전에 ERP를 구축하고 뭐 BI를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구축하고 SAP로 따지면 비즈니스 오브젝트 또는 뭐 BW 같은 이제 그런 분석용 툴을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S4 하나가 나오면서 이런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이런 BI가 이제 안에 내장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가 이번 이 피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가 됐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뒷단에 이제 별도로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뭐 피사 오늘 이제 주제가 S4 하나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피사에 대한 내용도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피사가 우리 뭐 1990년도 굉장히 오래된 그래도 좀 오래된 회사죠.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인데 우리 정차수 부장께서 이제 또 간략히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일단 피사는 1990년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일단 창립이 됐고요. 국내에서 S4 하나 버전으로다가 최초로다가 일단 구축한 첫 사례가 됐고요.
올해 7월 달에 시스템 오픈을 해갖고 지금 안정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네.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장비 같이 이제 저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의 장비의 부품이 한 6,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파트 수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MTO 형태, 즉 Make to Order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는 회사로서 그 파트에 대한 진행 관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돼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뭐 S4 하나를 국내에 이제 론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선택하게 된 뭐 이유는 어떤 걸로 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피사 같은 경우도 일단 해외에서 주기적인 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중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일단 SAP를 사용한다 그러면 평가 항목에서도 좀 고점으로다가 평가되는 게 있어서 해외 바이어가 평가를 네,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SAP를 고려를 해볼까라는 이런 논칭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논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론칭을 하고 회사 성장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합된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자 이런 욕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SAP를 도입하는 시점하고 S4하나가 나온 15년 11월에 대한 시점이 이제 맞아 들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CEO분께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CEO 분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돼서 진행한 게 가장 컸고요. 네. 저희들 생각으로는 SAP의 뭐 새로운 버전에 대한 어떤 선택보다는 그 선택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SAP의 론칭을 통한 어떤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SAP 너무 칭찬해 주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스코프, 뭐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히 이제 쭉쭉 한번 진행해 보죠. 네. 일단 피사는 저희들 이제 말하는 코어 모드에 해당하는 영업, 뭐 생산, 구매, 그리고 이제 품질, 그리고 재무, 관리회계까지 다 포함이 됐었고요. 회사에서는 기술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외주업체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웹포탈에 해당되는 그런 포탈을 통해 가지고 그 뭐 생산이라든가 구매, 그리고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새롭게 들어가는 시스템의 뭐 이어카운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펀뱅킹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 프로젝트와 함께 같이 구축하고 기존 사용하고 있었던 뭐 사양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설비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페이스까지 포함해서 5개월 동안의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좀 그 스콥 자체가 좀 큰 스콥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어 ERP는 S4 하나로 들어갔을 거고 대시보드도 네. 별도의 툴이 들어간 건 아니고 S4 하나의 기반에 아까 그 BI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업체 포탈까지. 그리고 펀뱅킹, 전자생명, 굉장히 이제 코어에다가 굉장히 그 어떻게 방대한 시스템 영역인데 기존 시스템 인터페이스까지요. 전체 프로젝트 스케줄이 아까 5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조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기간을 5개월 동안 구축 기간이 있었고요. 1.5개월의 안정화를 통해서 오프를 하게 됐는데 구축 방법론에서 보면 거의 다른 프로젝트하고 이제 흡사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특이점이라 그러면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특이하게 좀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I에 대한 교육은 통상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임원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특이하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하면 뭐 어떤 2주일 동안 아침에 김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침 7시에 그 교육을 2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교육을 끝난 후에 CEO분을 포함해서 임원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가까지도 다 마치고 일단 CEO분께서도 문제가 너무 어렵다. 점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일단 점수 공개까지는 일단 안 한 상황이고요. 대표이사분도 시험을 봤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다 진행이 됐었어요. 오전 7시에 김밥을 먹으면서 계속 시험도 보고요. 뭐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대표이사분이 굉장히 의지가 이 변화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번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임원분들도 뭐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던가요? 아니면 뭐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뭐 표정들은 되게 좋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좀 힘들어 하시고요.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서 출장 가시면서도 좀. 뭐 간단히 여담이지만 원래 ERP라는 게 주RP라고도 하잖아요. 술주자를 써가지고. 네. 네. 뭐 기간이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규 버전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기간이 짧아요. 제가 뭐 5개월이라는 기간. 1.5개월 정도로 이제 우리 그 PI 기간이라고 하죠. 분석 설계 기간인데 3.5개월 구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일단 저희들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성향보다도 신규 버전인데다가 이 설계 관리가, 사용 관리가 굉장히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고요.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BSG 쪽에서도 이 새로운 버전에 대한 그 내용이, 변화 내용에 대한 습득,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다가는 그 회사 자체에서도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BPR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그 도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갭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자체가 다른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 좀 한 달 정도 앞서서 진행됐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PI 분들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이런 협업 체계도 있었지만 임원분들이 이 개선 의지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높이 이렇게 같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좀 안정적이고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성공한 프로젝트는 그 고객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임원분들의 어떤 스폰서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축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 사항에 대해서 좀 뭐 기능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일단은 저희들이 그 5개월 동안 구축하면서 느꼈던 이제 가장 큰 변화 사항에 대한 것들을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크게 보면 마스터 변화 사항에서 보면 일단 자재 마스터 코드 체계가 기존의 18자리에서 40자리로 늘어가는 게 있었고요. 커스터머라든가 벤더라든가 이런 부분이 BP라고 하는 트랜지션으로 통합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규 기능으로다가 MRP 라이브라는 어떤 신규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거나 기능적으로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개선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 뭐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라든가 기능적인 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니버설 저널 그리고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좀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 코드 길이가 40자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번 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재 코드 길이는 18자리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자리를 40자리 이내의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 마스터를 만약에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40자리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MATNR이라고 이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엘리먼트가 전체 40자리 길이를 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40자리 이내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그 안에서 자재 코드의 길이를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의 변화사항 중에 MM이나 SD 입장에서 벤더 마스터나 커스터머 마스터 이게 그 BP라고 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쓰시던 이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XD01이라고 하는 이 커스터머 마스터를 생성하는 T코드를 막상 들어가 보면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BP를 만드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BP 만드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XD01, 02 뭐 이런 T코드들은 다 이제 쓰실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BP라는 게 어떤 통합된 마스터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업체가 커스터머이면서 동시에 서플라이어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BP의 역할을 이 벤더의 역할과 커스터머의 역할을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
벤더 마스터나 커스텀 마스터를 관리하게 된 그런 식으로 통합된 마스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ERP 시스템의 어떤 마스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전에 이제 자재 마스터 같은 경우는 18자리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이제 고객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40자리 좀 유연성이 확보된 것 같고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스터머와 서플라이어가 이제 통합된 롤로 구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역할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큰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또 보실 만한 건 MM 쪽에 이건 좀 많이 큰 변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MB로 시작하는 많은 이 트랜잭션 코드들이 사용 불가하도록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MB01, MB11,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MB1A, MB1B 뭐 이런 T코드들 많이 쓰셨는데 그런 T코드들은 S4 하나로 되면서 아예 이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혀버렸습니다. 대신 미고라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미 미고 화면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미고라는 이 T코드로 모든 게 다 통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하게 생각하실 만한 게 그러면 MB로 시작하는 레포드들도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MB51이나 MB52 같은 그런 어떤 재고나 아니면 자재 이동화 관련한 레포트들은 여전히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SAP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면 이런 레포트들도 조만간 다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PO리로 다 이렇게 대체가 되는 그런 어떤 단계다라고 하는 변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MRP 아까 말씀드렸던 그 MRP 라이브에 대한 설명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MD01이라는 새로운 T코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세부 화면을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의 MRP를 돌릴 때는 플랜트를 하나밖에 입력 못하거나 아니면 뭐 MRP 컨트롤러라든가 자재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과거에 엑식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MRP를 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중으로 선택해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기능적으로도 많이 개선해졌다고 보실 수 있고요. 스택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 이런 스택 트랜스퍼 매트리얼 같은 경우에 예전엔 플랜트에 단계를 줘서 특정 플랜트를 돌고 그 다음 플랜트를 돌고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거친 MRP 수행에 따르면 지금은 특별 조달 유형에 의해서 이제 공급 플랜트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돌게끔 하는 이런 기능적인 개선도 같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구축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당연한 기능이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렇죠. 기존에 이제 하셨던 뭐 컨설턴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간지러운 게 많이 해소가 됐죠. 중간에 뭐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좀 눈길이 가는 질문이 있네요. 자재 코드 자릿수가 변경된다. 임은식 님이 질문하신 거네요. 자재 코드 자릿수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배치 마스터 있잖아요. 그것도 자릿수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네요. 안 바뀌었어요. 배치 마스터는 동일합니다. 배치 마스터는 동일하죠. 근데 그 SAP 그 철학이 너무 자릿수 많이 가져가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한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재 코드가 바뀌었다고 해도 수가 바뀌었다고 해도 18자리 이상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피사 같은 경우도 일단 18자리 안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MRP 라이브. 네, 그러면 이제 MRP 라이브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개선 외에도 이게 하나DB 안에서 돌아가서 그런지 저희들이 일단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에 이제 QA 서버에서 과거의 MRP로다가 돌아간 것과 새로운 기능인 MRP 라이브에서 돌아간 것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33,000자지 자재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MRP, 기존 MRP에서 12분 49초가 돌고 MRP 라이브에서 68초가 돌아서 약 한 11배 정도의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그 셉 9.1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T코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CO 쪽에서도 정산하는 쪽에 보면 기존 T코드 외에 끝에 H가 붙은 T코드들이 있고요. BOM에 대한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끝에 H가 붙은 T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별로다가 끝에 H 붙은 T코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실행을 해보면 초기 화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동일하고요. 그 속안에서 속도 개선을 위한 어떤 펑션이라든가 로직의 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돼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기존 T코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속도가 개선되는지 좀 측정을 해봤는데요. 뭐 작게는 한 3배에서부터 크게는 176배까지도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마감이 예전에 마감을 할 때 시스템의 어떤 그 속도 때문에 며칠씩 걸리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될 거로 내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SAP 쪽에서 이제 SAP를 하다 보면 특히 맨 아래 그 고객 개별 항목이라고 돼 있는 이 항목,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애를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SAP가 다른 어떤 패키지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좀 힘든 어떤 로직상으로 힘든 프로그램들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FBL-ON 이거.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들은 이거를 어떤 고객 수가 예를 들면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늘어나면 커스터머 수가 거의 못 쓰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네. 이거 아주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또 보실 만한 그 변화사항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별도로 그동안은 설치를 해야지만 쓸 수 있던 어떤 그런 제공이 됐던 T코드들이 S4 하나로 오면서는 기본으로 이런 T코드를 다 이제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오토모티브 자동차용 ERS라든지 아니면 단가 수급이라든지 이런 T코드들이 메뉴트리 자체에 아예 S4 하나를 설치할 때부터 아예 이렇게 탑재돼서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ERS, 기존 ERS 같은 경우에는, ERS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입고 건에 대해서 건건이 이렇게 송장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괴롭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로 입고 건들을 묶어서 송장 처리를 하는 그런 개념, 그런 기능이 ERS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ERS를 돌릴 때 기존에는 전기 일장, 그러니까 포스팅 데이트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별도로 많이들 CPU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구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ERS에 포스팅 데이트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커다란 변화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FICO 쪽, 재무 쪽의 유니버설 저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에 이제 FI, CO, 에셋 아니면 머티리얼 레저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 이런 항목들이 단일 항목으로,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가 단일 항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하나의 유니버설 저널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이 ACDOCA라고 하는 테이블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테이블들에 있는 총계 테이블부터 해서 인덱스 테이블이나 이런 테이블, 각각의 테이블로 관리하던 것들이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속도적인 면이건 아니면은 세분화 분석 면에서 많이 좀 향상된 걸 이걸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가 되겠는데요. S4하나에서는 이 캐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하나 기반의 새로운 자금 관리 이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관리에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많은 기능들이 대부분 이제 피오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오리 기반으로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우스뱅크라고 주거래은행 관리를 하는 그런 이 등록하는 T코드들은 SAP 메뉴트리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새로운 T코드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피오리 앱에서 그런 하우스뱅크 주거래은행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식으로 또 이제 많이 바뀐 일부 컨피그레이션 항목이 이제 피오리 앱으로 전환된 그런 케이스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캐시 매니지먼트가 실제 이제 심플 파이낸스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이제 S4하나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TR 모듈이 굉장히 좀 헤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번 요 기능이 이제 보강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이제 앞서서 이제 S4 하나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 위주로 다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라고 해서 SAP에 보면 헬프 포털 안에 약 한 260개의 항목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될 T코드들, 그러니까 없어진 T코드들,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어떤 바피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대체돼서 사용돼야 되는 바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일단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SAP 헬프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간단하게 많이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우리 뭐 여기 not available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예전에 재사용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개발 프로그램 가지고 다니면서 네네.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실제 다음 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리포트성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테이블들이 ACDOCA라든가 MATDOCA라든가 이런 식으로 재무 쪽이든 아니면 자재에 대한 전표 쪽이든 이렇게 통합된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테이블들을 사용해서 읽으면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기존에 있던 테이블들이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뷰 형태로다가 테이블들의 그 형태를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리포트성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이제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단지 그 프로그램 온라인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BDC라든가 아니면 그 이런 거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T코드들에 대한 것들은 다 수정을 반드시 해줘야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바피들도 사용이 중지된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운 바피로다가 변경해서 적용해줘도는 그런 변화 모습은 있습니다. 속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효과를 보려면 인메모리 DB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어떤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러니까 DB 단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을 하죠, SAP는. 그것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시보드 쪽을 좀 볼까요? 이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저희가 구현했던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4 하나의 실시간 분석 기능을 이렇게 활용한 시스템으로 각 업무 영역별로 중점 관리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CEO분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배경은 실시간 분석이라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냐면 하나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뷰, 그러니까 캘큘레이션 뷰가 되겠죠. 그래서 캘큘레이션 뷰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통해서 오데이터 서비스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HTML5라고 해서 이 웹 쪽에서는 오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전체적인 기술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BWBI처럼 별도로 데이터를 이렇게 적재를 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기존 ECC 6.0의 그 BI를 구현을 할 때는 6.0 기준의 ERP와 이제 BI를 구현할 때는 BI 서버를 별도로 두고 데이터를 한번 뭐 ETL이라고 그러죠. 익스트랙션을 하고 한번 옮기고 그걸 다시 보는. 그러니까 임원분들이나 이제 다른 그 고객사 임원이나 임직원이 이제 데이터를 볼 때 하루 전 거, 어제 저녁 거, 뭐 데이터를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또 퍼포먼스도 느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피사 같은 경우는 이런 별도의 CBO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걸로 다 구현하신 건가요? 적재 테이블에 따로 전혀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실시간 뷰를 만들어서 캘큘레이션 뷰. 이 뷰에 로직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캘큘레이션 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안에 어떤 로직 서머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컬렉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맥시멈 값을 찾는다든지 그런 로직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이 뷰를 만드는 거는 누가 컨설턴트 중에 누가 어떤 롤을 가진 분이 하나요? 또 아바퍼가 하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 쪽은 하나의 특화에서 하나 모델러라는 분을 별도의 롤을 갖고 가서 그분께서 이렇게 다 모델링을 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쪽.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 일단 생산하는 것 자체가 회사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웹 포털을 통해서 품질이나 구매 그리고 생산 쪽까지도 다 웹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웨어라든가 아니면 사용 관리, AMS 관리도 이제 인터페이스로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인터페이스 항목들은 다 RFC 방법으로 다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것들을 보면 일단 S4하나도 네디버 기반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RFC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이 보여지는 화면들이 그쪽 웹포털 쪽이에요. 네, 웹포털 화면. 이것도 HTML5 자바인가요? 자바로 만들었습니다. 자바로요. 기존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뭐 RFC를 써도 되고 우리 그 SAP PI라고 하는 또 그 인티그레이션 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는 않은 거네요. 이번 케이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서두에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국내 최초의 그 S4 하나 1511 버전을 설치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축 사례였기 때문에 SAP 글로벌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대로 커스터머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서포트를 받았고요.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되면 커스터머 케어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희 시스템에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발생된 이 이슈에 대해서 SAP 서포트 포털이라고 하는 곳에 인시던트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 인시던트가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커스터머 케어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에스컬레이션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저희가 한 24건 정도의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는데, 그 24건 전체가 다 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다 클리어가 돼서 해결이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오픈하는데 문제없이 이 오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버전을 이제 최초로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시스템 뭐 버그라고 하죠. 오류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간략히 한번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오류인가요? 영어로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 정말로 황당했던 거 약간 이런 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황당했던 건 예를 들어 뭐 미고라는 티코드 특정 필드의 값을 넣으니까 갑자기 덤프가 뜬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좀 조치가 됐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버전 하다 보면은 오류가 날 수 있죠. 이게 뭐 사람이 하는 뭐 독일에서 개발했겠지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글로벌하게 서포트 글로벌리하게 어떤 난리지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SAP가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앞으로 1610 버전, 네, 그 버전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가동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글로벌 서포트가 있다는 거는 SAP의 큰 장점이자 제가 보기에는 다른 패키지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서포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직접 글로벌에서 와서 어떤 로그인 해가지고 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포트 조직에서, 그러니까 테크니컬 팀에서 별도로 이렇게 직접 로그인을 해서 저희 화면을 공유하고 이렇게 자기 내부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쭉 이제 봤는데, 질문 주신 거 좀 잠깐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욱 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하나 최신 버전으로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네, 하나 최신 버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 최신 버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오피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MS 오피스 예, MS 오피스 같은 경우도 2003이냐 2010이냐 물론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지만 분명히 얘를 2010을 쓰다 보면 새로운 기능이나 어떤 개선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접해봐야만 새롭고 더 개선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3가지요? 하나씩 이야기해보죠. 뭐. 배기용 버전이면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 분석이 굉장히 큰 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ECC 버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뭐 DB를 갖고 가거나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새로운 기능들의 하나겠죠. 그래서 실시간 분석도 가능하고, 또 뭐 모바일 플랫폼에서 어떤 업무들도 할 수가 있고, 그게 기본 기능으로 또 탑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4 하나 자체가 이제 컨셉이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뭐 애니 디바이스 이러잖아요. 태블릿 별도의 우리 예전 같으면은 웹 화면을 별도로 만들고 크기도 막 조정하고 해상도에 따라서 막 찌그러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다이나믹하게 조정되는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질문의 요지가 뭐 최신 버전이냐, 뭐 예를 들면 예전 버전이냐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뒀을 때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AP가 이제 처음에 S4 하나가 나오면서 여러 버그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 있었는데 그것들을 계속 패치를 씌우고 최신 버전에서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도입할 거면 가장 최신 버전을 하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오히려. 예전에는 뭐 패치 씌우는 것도 막 겁나게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그 BSG 운용 고객사 분들을 보더라도 그 운용 고객사에서도 요즘은 이제 그 SAP 패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서 요즘 뭐 최신 버전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또 이제 이문식 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거는 뭐 S4 하나 내용이라기보다, 구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라이센스 부분 좀 질문하셨네요. R3 라이센스로 S4 하나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구매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S4 하나 라이센스로 기본적으로 유저라든지 이런 부분 바로 컨버전이 되고요. 하지만 S4 하나가 나오면서 그 파운데이션 부분이 좀 일부 그 엔진이 좀 추가됐고요. 기존의 캐시 매니지먼트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라이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용 부담은 기존 라이센스 컨버전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영업 쪽에 상담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성님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현성님 질문이 이제 어떻게 5개월 만에 구축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제 그 ERP를 할 때 예전에 저희 이제 그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2년, 1년이 기본이고 2년까지 가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3, 4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타겟팅 하는 회사가 이제 중견, 저희 이제 BSG 같은 경우 중견 그룹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저희 운용고객사 중에는 뭐 몇 조 되는 회사도 있지만은, 실제 뭐 요즘 스탠다드가 뭐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물론 이제 복잡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굉장히 짧다고 많이 하는데, 신규 버전이고, 아까도 뭐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실제 컨설턴트 분들도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5개월에 하려면은 뭐, 1.5개월 그, as is to be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어떠셨어요? 실제 뭐, 그, 업무 강도나 이런 부분, 컨설턴트 입장에서 한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부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먼저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비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것도 이제 사전에 공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공부한 것들 외에도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들의 그 많이 변경됐다기보단 기존에 쓰던 화면에서 좀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단순화되고, 그리고 이제 빨라지고, 이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한다 그러면 구축하는데도 뭐 크게 어렵게 진행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일단 투비가 쓴 게 빨랐고, 어떤 정립이 빨랐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면서 그 단시간에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레슨스 런드 몇 가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그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롤에 해당되는 S4HANA 디벨로퍼라고 아까 이제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하나DB가 그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나 디벨로퍼가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다 보면 그 구축상의 안정성을 위해서 CCP를 활용해서 일단 프로세스를 같이 진행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1610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걸 좀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컨설팅 측면에서 보면 이 1511이 됐든 1610이 됐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숙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롤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 데이터 모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하나 데이터 모델러가 되려면 어떤 롤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에서는 그 아밥 하셨던 분들이 별도 교육을 받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은, 저희들은 이제 컨설팅 쪽이다 보니까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예전에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DB가 좀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가지고 와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하나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 DB 안에서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요. 단순하게 거기서 계산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가지고 와서 구현해주는 형태,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하나 그 데이터 모델러가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런
모델링을 해주는 거라고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상 뭐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S4 하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실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굉장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내용도 좀 있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질의응답 뭐 Q&A 시간을 좀 진행할 건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약 저희가 한 15분 정도 더 이제 Q&A 세션을 진행할 거니까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좀 프리하게 저희가 지금 올라온 내용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511 버전 적용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1503이 아니고, 심플 파이낸스가 예전에 나왔을 때 1503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버전. 지금 뭐 아까 AC 도카, AC DOCA 뭐 이렇게 그 유니버설 저널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 이제 그 물류단, 그 뭐 영업이나 생산 쪽에 또 테이블 구조도 많이 좀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MM 쪽 테이블이 많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계 같은 경우에는 AC, DOCA라는 테이블로 다 통합된 것처럼 자재 이동과 관련한 테이블들, 그러니까 자재와 관련한 테이블도 MAT, DOC라는 그 테이블 하나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회계 쪽의 유니버설 저널처럼 그런 식으로 이 자재 이동과 관련한 그런 테이블들도 다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MSEG 뭐 예전에 MSEG라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물류 쪽에 잘 그것도 아시네요. 네. 그건 있나요? MSEG? MSEC이나 MKPF나 이런 말씀하신 테이블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 보면 테이블 형태로 보여지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좀 더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CDS 뷰, 코어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이 하나 기반의 어떤 뷰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MSEC이라는 테이블이 존재하긴 하지만 얘는 기술적으로 보면 뷰 형태로 바뀐 겁니다. 네. 실제 테이블은 MAT, DOC라는 테이블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질문 들어온 거 이제 보면요. 홍성우님, S4 하나에 대한 금융권의 사용 빈도가 궁금합니다.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시기나 절차 이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하셨네요. S4 하나는 실제 금융권에서도 특히 이제 백엔드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하나 DB 자체가 인메모리 DB로 어떤 속도라든지 안정성 부분에서 이미 검증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 금융권도 빅데이터 쪽에 이제 그 하나 DB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용이 활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아밥 개발자가 옥승호님, 아밥 개발자가 하나 버전에서 개발하려면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질문 주셨는데, 지금 이제 SAP 코리아 쪽에서도 하나 관련한 되게 개발 과정이 이제 오픈되어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하나 쪽도 있지만은 클라우드 쪽,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HCP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이 활발히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 이제 BSG에서도 지금 교육을 계속 이제 수강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발맞춰 가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부분, 뭐, CBO 프로그램은 얼마나 개발이 됐나요? 그랬는데, 이제 보통 CBO 프로그램의 이 본스는 기간과 좀 비례하죠.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정도 했나요? 뭐, 비밀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인터페이스까지 포함해서 한 250분 정도가 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뭐 프로그램들이 인터페이스가 많았나요? 예, 인터페이스가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 많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가장 많았고요. 예. 예전 기존 프로젝트 같은 거 보면은 레포트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개발하잖아요. 여전히 S4 하나로 가도 뭐 레포트 같은 걸 많이 좀 개발합니까? 예, 뭐, 그 모듈, 예전에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단위의 어떤 그 처리되는 거에 대한 리포트는 있었는데 어떤 통합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영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포트에 대한 구현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이 봐야 되는 뭐 중요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의 그 관리 지표에 대한 리포트들은 대시보드 쪽으로 좀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시보드도 이제 보통 개발해놓고 나면 나중에 뭐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지금 뭐 잘 사용하고 따로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거기 PM, 현업 PM 네. 하셨던 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CEO분께서 네. 매일 그 대표이사? 화면을, 예, 네. 대표이사님께서 매일 네. 그 화면을 보고 계신다는 아, 매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흡족하게 잘 쓰고 계신다는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만족해하면 저희도 좀 굉장히 보람을 느끼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그분 잠깐 좀 만나봤었는데, 그 임원분들도 만나봤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뭐 ERP 쪽 임원분들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 실제 화면들을. 근데 이제 이 대시보드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 일단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하루 전날 데이터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네. 임원분들이 시의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전 개발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재사용을 할 때 어떻게 수정하냐, 이제 뭐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아바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하여간 뭐 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설명자료에 나왔지만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백서 같은 건데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T코드, 사용 못하는 T코드,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 불가한 T코드, 사용 불가한 바피, 뭐 이런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냥 단순 레포트성이다. 그럼 대부분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BDC 프로그램인데 이 BDC 프로그램에서 쓰는 T코드가 과거에 썼던,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T코드를 쓰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BDC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바피를 쓰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식으로 그걸 바꿔야 될 겁니다. 그 지원되지 않는 어떤 그 펑션을 썼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리스트업을 해주는 또 이 화면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활용하는 걸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신규 기능으로 이제 소개된 MRP 라이브, 아까 이홍철님이 질문 주셨는데, MRP 라이브에 대해 뭐 기능이라든지 속도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 이제 MRP 어떤 기능 중에 좀 더 개선된 부분이 있냐 질문을 주셨어요.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로직은 같을 거고요. 일단 그 기존의 MRP들이 온라인 외에도 이제 개별 단일 아이템으로 돌린다거나 네네. 단일 아이템에 뭐 멀티를 돌린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던 게 일단 그런 부분도 하나의 MRP 라이브라는 T코드로다가 통합돼서 하나에서 모두가 구현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얘가 그 1511 버전에서는 아직 MRP 라이브라고 해서 온라인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 MRP 라이브는 있지만 LTP에 대한 MRP 라이브 형태의 이제 속도를 좀 개선해 주거나 기능적인 개선이 포함되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1511 버전에서는 적용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네. 향후에 이후 버전에서는 적용이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MRP라고 하는 거는 지금 SAP 이제 그 ECC 버전까지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APS, 어드밴스드 플래닝 쪽, 그래서 APO라고 이제 SAP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APO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이 아직은 탑재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ERP에서 다룰 수 있는 MRP 기능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이제 있는데, 향후에 좀 더 이제 SAP가 좀 더 바란다면은 그런 APS 기능도 탑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고요. 김성환 님이 질문 주셨는데, 기존에 R3, 이제 ERP R3로 시스템을 운영 중이신가 봐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 버전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일단은 속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일단 데이터의 안정성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AC DOCA나 MAT DOCA는 과거에 테이블들이 하나의 전표가 생성될 때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락이 걸린다거나 데이터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의 테이블에 전체 필드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이나 아니면 걔를 읽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속도적인 측면도 많이 개선이 된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 가면서 그 과거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그 ECC 버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 버전으로 가서 활용하는 게 앞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최근에 이제 IT 트렌드, 뭐 그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걸 ICBM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M이 모바일. 그래서 ICBM, 폭탄 이런 게 아니고, 하여간 그게 이제 요즘에 IT 트렌드를 요약하는 단어인데, SAP도 이제 어떤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글로벌 탑 넘버 원이지만, SAP도 이제 이런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그런 이제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하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 하나로 가면서 클라우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AP ERP도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 조금 있으면 좀 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떤 그 신규 투자에 대한 굉장히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줄이고 이런 리스크를 많이 분산하면서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기술의 진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속도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상적인 접근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속도도 굉장히 좀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SAP ERP만 보더라도 뭐 오라클이나 경쟁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실제 프로젝트 해보면은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제 속도 면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결선할 때 뭐 한 8시간씩 돈다든지 프로그램이 막 이런 부분 이제 다 해결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밸류어블한 부분이고 실제 피드백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건 실제 구축하는 고객은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죠. 근데 그렇죠. 기존에 이제 해왔던 쓰고 계신 고객이라든지 저희 이제 컨설턴트들 입장에서도 그런 또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 버전으로 컨버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물론 고려하셔야겠지만 그 비용 대비 효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술의 진보 측면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도입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지금 질문이 오고 계신데 5개월에 어느 정도 멤버스가 투입되었나요? 이상신 님이 질문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모듈별로 우리가 이제 모듈은 5개 모듈이죠? 5개 모듈에 품질하고 품질 수출입 그리고 이제 HR은 HR도 들어갔군요. 참. 마스터 돼 있었고 각각의 이제 모듈별 컨설턴트는 다 1명씩 네. 들어간 거고요. 아밥 쪽도 아마 모듈별로 1명씩 이렇게 들어간 거고. 저희 이제 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 개발센터를 활용했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리모트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식을 채용을 했고, 예전 같으면 뭐 개발자들도 다 온사이트로, 여기가 이제 지방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센터에서 리모트로, 핵심 개발도 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서 직접, 온사이트로 하셨죠. 나강행님이 QMS, PLM, POP 등과 등 이런 기구축된 시스템과 연동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RFC라든지 기존에 했던 방식은 계속 동일한 부분이죠. 네. 다른 뭐 아밥이라든지 이런 개발단에서도 거의 동일한 테크놀로지를 쓰는 거죠. 오케이. 김종성님 PPDS 부분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요? 질문하셨네요. 네. 지금 외주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들어가진 않았고요. 디테일 스케줄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MTO 기반이라 이제 프로젝트를 받을 때부터 일정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개념에서 그냥 작업 지시가 내려가고 자재부터 모든 것들이 그 세일즈 오더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진행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뭐 DS 디테일 스케줄링 부분은 일반적인 그 재고 생산 방식을 쓰는 회사들은 대부분 뭐 기본 기능으로 구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이제 특수성인 거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뭐 이재희님 요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S4 하나 프로젝트가 많이 있나요? SAP에서는 지금 이제 S4 하나 버전으로 계속 이제 거의 이제 디폴트라고 하죠. 거의 기본으로 이제 S4 하나 쪽으로 많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SAP 월드에서 현재 지금 이제 많이 대기업군은 많이 이제 구축을 해서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버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S4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문의가 많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 중견 회사들은 아직도 이제 SAP, ERP 쪽으로 아직 진입을 못 하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질문 주신 내용 이제 제가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답변 못 드린 내용은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S4 하나 최근에 많이 화두도 되고 있고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시간 한계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제 홈페이지 BSG 글로벌 쪽 bsgglobal.com으로 들어오시면 항상 저희가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항상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프로젝트라는 거는 여전히 좀 힘들고 고난한 과정이죠. 혁신을 위한 그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SAP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BSG는. 그래서 SAP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의 혁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오늘 좀 새로운 버전에 대한 좀 호기심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두 분 친절한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션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25일에 실제 SAP를 구축하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도입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5일 10시가 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